지금은 이제 12시 50분인데 이렇게 늘 아이 학교 앞에 와서 여기가 저희가 카 라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카 라인 앞에서 기다립니다. 제 앞으로도 엄청 차들이 저기 많이 있어요. 제 앞으로도 차들이 한 10대 정도 있는데 이게 수업 시간 끝나기 제가 40분 전에 온 건데도 지금 거의 한 15번째 순서거든요. 미국은 정말 애들 학교 픽업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쏟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걸어서 집으로 갈 수 있는 아이들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제 집이 조금 멀면은 저처럼 이렇게 차 데리고 매일 아침에 내려다 주고 끝나면은 데리러 와야 되고, 이게 조금 늦게 오면은 또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일찍 와서 기다려야 돼요. 여기서 일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래요. 둘째는 초등학교에 있고 저는 또 첫째는 중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는 또 여기서 옆에 조금 떨어져 있어서 글로 픽업하러 가야 합니다. 첫째가 보통 끝나고 10분 정도 뒤에 이제 둘째 학교가 끝나서 둘째를 먼저 빨리 픽업을 하고 첫째는 학교 끝나면 학교 앞에 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첫째는 조금 더 컸으니까 학교 앞에서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이 만약에 단독주택을 찾고 싶다? 근데 얼바인에 150만 불대? 와, 쉽지 않습니다. 얼바인에는 조금 독특한 구조의 집이 있습니다. 집을 살 때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죠? 로케이션, 로케이션, 로케이션. 많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완벽한 위치가 바로 여기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얼바인 제시입니다. 오늘은 여기 이렇게 예쁜 꽃길 사이에 있는 집에 동네에 왔어요. 지금 제가 판매하려고 준비하는 집이 바로 이 꽃길을 두고 있는 집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집을 구매하실 때 이 집이 단독주택이에요? 아니면 콘도나 타운하우스예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얼바인에는 조금 독특한 구조의 집이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콘도를 구분짓는 가장 큰 조건이 내 집과 옆집이 서로 이렇게 벽이 붙어서 공유하는 벽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나뉘기도 하고 콘도나 타운하우스로 나뉘기도 하는데요. 얼바인에는 디태치드 콘도라는 게 있어요. 콘도예요. 분명히 건축사고로는 디태치드 콘도이지만 공유하는 벽이 없는 디태치드 돼 있는 콘도라는 이런 건축 형식의 집이 얼바인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새로 짓는 집들 중에서는 싱글 패밀리 홈보다는 디태치드 콘도로 지어지는 집이 굉장히 이 그레이팍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판매 준비하고 있는 집이 바로 디태치드 콘도, 그러니까 싱글홈과 거의 비슷한 형태의 집입니다. 얼바인에서 단독주택을 사려고 하면은 2밀리언이 훌쩍 넘어요. 그런데 이 디태치드 콘도기 때문에 겉에서 볼 때는 단독주택의 형태이면서도 가격대가 150만 불대입니다. 정말 좋은 가격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단독주택을 찾고 싶다? 근데 얼바인에 150만 불대? 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집을 살 때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죠? 로케이션, 로케이션, 로케이션. 이 집은 일단 미국 학부모들이 가장 좋아하는 위치예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가 걸어가면 한 10분, 고등학교는 더 빠릅니다. 걸어가면 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 중간,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중간에 딱 위치해 있어요. 내 아이가 특히 초등학교 1명, 중학교 1명, 고등학교 1명 이렇게 다른 학교를 제각각 다니고 있다면 정말로 많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완벽한 위치가 바로 여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 뒤에 보면 정말 이 커다란 수영장이 있는데 이 집에서 걸어와서 오면 한 7분, 8분 정도면 이 커뮤니티 수영장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공원에 돌아다니기나 평소에 산책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미국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학군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고려하는 사항이죠. 여기 학군이 좋은 학군인지 등급이 높은지. 근데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거리가 왜 중요할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학군 좋은 곳에 동네에 그런 데 집이 있으면 집값도 잘 오르고 나중에 판매할 때도 좋겠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 아이들을 기르는 이제 입장이 되다 보니까, 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초등학생 1명 또 중학생 1명이다 보니까 아이 학교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 등하교를 시키는 그 시간이 굉장히 늘 고민거리입니다. 실제 통계 자료를 보면 이제 미국의 학부모들 중에 학기 초가 되면 받는 스트레스 중에 이제 물론 학교에 가니까 뭐 새로운 학교 준비물도 사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하는 이런 비용에 대한 것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담임이 누가 될까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지만, 학기 초에 학부모들이 받는 가장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들을 어떻게 등하교 시킬까 하는 문제라고 이제 통계 발표에도 나왔습니다. 그 미국에 노란 학교 버스 있잖아요. 그래서 왠지 미국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다 이 노란 학교 버스를 타고 갈 것 같은데, 실제로 얼바인은 이 학교 버스는 특별한 아이들만 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 학부모가 등하교를 시킵니다. 얼바인 남쪽에 터틀락 쪽에 가면은 거기는 또 이제 학교 버스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학교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다곤 하는데, 그것도 신청을 해서 가야 되고, 터틀락 쪽 학부모 말을 들어보니까 학교 버스인데 학교 수업 시간보다 늦게 도착할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때도 있고 해서 오히려 학교 버스를 타가지고 아이가 학교에 지각을 해서 학교 버스에 못 태우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또 제가 AP 뉴스를 보니까 학부모들 중에 30%가량은 이 아이들 등하교 때문에 자기 직장에 결근하거나 근무 기회를 놓친 적이 있고, 또 전체 중에 10%가량은 이 아이들 등하교 문제 때문에 직장을 잃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일정이 마무리됐는데, 오늘은 이렇게 또 새로운 장소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여기는 대출을 하는 걸 도와주는 렌더가 일을 하는 곳입니다. 사실 미국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은행도 있고 또 은행 외에 이런 브로커가 있어서 여러 좋은 대출 프로그램을 찾아가지고 손님들에게 연결해주는 그런 곳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한국인이나 아니면 여기에 사시는 분이나 대출할 때 대출의 정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각각의 개인에게 맞춰서 좋은 이자율을 이제 찾아주는 그런 곳인 거죠. 오늘 설명했던 것 중에는 이제 외국인 론, foreigner 론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줬었고,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뭐 이자율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늘 보이시나요? 캘리포니아의 노을. 너무 예쁘죠, 색깔. 이 핑크 노을이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많아요. 이때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제 2025년 12월이에요. 정말 연말이죠. 연말에 텍스 보고를 이제 걱정해야 될 시즌이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부동산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또 이렇게 재정 전문가도 초청을 해가지고 텍스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세이브할 수 있을까? 뒤에 비행기가 지나갔습니다. 여기가 사실 얼바인의 이 비즈니스 컴플렉스인데, 이 비즈니스 컴플렉스가 바로 존 웨인 공항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살기에는 이제 좀 시끄러울 수 있지만 이렇게 낮에만 일을 하는 그런 커머셜 지대로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있는 곳에 와서 오늘 미팅을 했었고, 재정 전문가가 와서 여러 가지 텍스 전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오늘 또 논의를 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또 저렇게 노을이 지는 저녁이 돼서 이제 오늘 일은 끝낼 시간입니다. 다들 오늘 열심히 일하셨나요? 저 정말 열심히 일했고, 또 제 스스로도 많이 배우고 또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런 하루였어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만나요.